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PPT를 가지고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로 다시 같이 읽어볼 거예요. 교과서 110쪽입니다. 단원 이름이 지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구 시스템에서는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직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에요. 자, 먼저 지구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시스템을 이루는 지구. 도시나 학교,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것처럼 지구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지구계 또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여기 밑줄 칠게요. 지구 시스템은 크게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은 에너지와 물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각 권이 에너지와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물질을 주고받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에너지도 어떻게 주고받지? 신기하죠?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특히 기권, 수권, 지권의 상호작용은 지구상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지구가 생물권을 보유한 행성이 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잠깐 얘기했듯이 토성 대기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얘기했었죠. 물론 생명체가 발견된 건 아니지만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됐대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상호작용 없이도 생명체가 유지되는데 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지구가 놓여있는 태양계 행성간 공간을 외권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 외권이 지구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 마을이 모여 도시 시스템을 이루듯 지구는 태양계의 구성원으로서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의 영향을 받으며 생명 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운동하고 있다. 우리 여러분들 쌤이랑 같이 수업했을 때 중력 배웠었잖아? 그쵸? 그게 바로 역학적 시스템이었죠. 어. 지구는 태양계 내에서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의 영향, 태양의 중력을 받아가지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생명 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회전하고 있다, 공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겨서 113쪽입니다. 보니까 생물권의 분포라는 그림이 있죠? 2-20에 지금 생물권은 생물이 서식하는 범위로 공중, 그리고 물속, 그리고 땅에 걸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인간은 땅에 살죠. 지구 시스템의 기권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열권 위의 공간은 외권이다. 수권은 지구 표면에 물이 차지하는 전 영역으로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우리 그 지하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도 수권이에요.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뭘까요? 수권일까요? 기권일까요? 수증기는 물의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수증기는 엄밀하게 따져서 기권으로 칩니다. 다음 지권은 지각과 그 아래의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의 표면에서 내부로 들어가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구 시스템의 하위 구성 요소인 기권, 수권, 지권은 각각 하나의 작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 다른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여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 시스템을 이루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구성 요소랑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여기 생물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호작용까지 잊으실게요. 다음 장. 외권으로부터 지구 생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 기권. 지상으로부터 높이 1000km 정도 되는 지점은 외권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러한 외권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외권에는 우주 방사선 한번 살펴보고 할까요? 우주 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고에너지의 입자로 태양풍이나 은하 우주선 등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이라는 건 우주로부터 오는 사실 인간에게 생명체에게 굉장히 좀 해로운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 데에 자주 노출이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외권에는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 그리고 X선 등의 전자기파가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생명체의 DNA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외권에서 활동하는 우주 비행사는 특수하게 만들어진 우주복을 입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 우주인들이 하양 색깔 그런 이렇게 우주복 입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 X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선 그런 옷 안 입고 다녀도 되잖아. 그런 이유가 바로 지구의 기권이 우주복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권으로부터 오는 우주 방사선 등을 막아주므로 지구 생명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없는 달이나 수성 이런 곳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주 방사선, X선, 자외선과 같은 생명체에 해로운 이러한 고에너지 입자가 곧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힐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권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우주복을 입어야 하고요. 계속 읽어보면 기권은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유성체도 대부분 막아준다. 만약 주먹 크기의 돌멩이, 즉 유성체가 하늘에서 수시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유성체가 기권에 들어오면 공기와 마찰하여 지표면에 닿기 전에 대부분 타버린다. 기권이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외권으로부터 오는 물질과 에너지를 모두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의 출입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는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 형태로 지구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시광선과 전파, 일부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는 기권을 통과하여 지표면까지 도달한다. 또 태양 복사 에너지 중 기권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부분은 대기의 구성 성분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권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빛이 우리 지구로 도달할 때 그때 이 기권이 걔네들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막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있으면 그 중에서 30부터 70까지는 안 들어오게 기권이 해요. 그거는 우리한테 해로운 것들이 포함되겠죠. 자외선 같은 거. 오존층이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죠. 그런데 가시광선이나 일부 적외선 이쪽에서는 기권을 통과해서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을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지구 대기 구성 성분 부피비를 보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지구의 대기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의 기체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는 지구상의 생물이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생명에 아주 필요한 생명활동이 필요한 기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구 시스템의 기권, 직권, 수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PPT를 통해서 배운 것, 그리고 오늘 교과서를 통해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활동지 나눠졌죠? 이 활동지의 빈칸을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보세요. 이 빈칸은 여러분들 스스로 쌤이 지금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채워보고 이거 확인은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그때 이 다음 시간에 확인할 겁니다.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등교하면이 아니라 이 다음 온라인 클래스 때 확인할 거고 근데 이거는 굳이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수행평가는 아니에요. 이 활동지는 이건 단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하지만 그래도 활동지 꼭 채워보세요.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상호작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대체 뭔지 보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각각의 예시를 한번 보면 먼저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흘러서 해류가 발생하고 또 파도가 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또 물이 증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구름이 만들어진 것이 다시 이렇게 내리고 그 과정도 역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을 보면 화산물질이 방출돼서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퍼지는 것도 직권과 기권의 서로 상호작용이고 또 바람에 의해서 땅이 깎이고 날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쌓이고 이런 과정도 풍화침식 작용도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황사가 발생하는 거는 중국 쪽의 고비 사막이나 이런 사막 쪽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계절풍에 의해서 한국 한반도까지 오는 것을 황사라고 하는 거죠. 다음 수권과 직권 상호작용을 보면 직권 물질 유입 그러니까 바다 내부에 화산이 있는데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그 지구 내부의 물질이 물속으로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또 해양 아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 지진 흔들림으로 인해서 물이 파동을 치게 돼서 지진 해일이 발생해요.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바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과정이죠. 그리고 물에 의해서 땅이 깎이고 또 깎인 것이 운반되고 이런 것들도 다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석회동굴과 해식동굴이 형성되는 것도 모두 다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물속에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뭐 그런 많은 미네랄 같은 것들도 생명체들이 먹으면서 흡수를 하죠.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생명체가 우리가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상호작용이죠. 그리고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역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또 역시 그리고 생물들도 이 직권을 풍화 침식해요. 그리고 토양, 그리고 화석연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죠. 그것도 역시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권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이 상호작용이 뭐냐면 외권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우주선은 이제 코스믹 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주 왕복선 이런 게 아니라 우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말한다고 했죠.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는 거죠. 기권이. 그리고 유성체, 운석 등의 외권 물질이 유입되는 것도 역시 외권과 이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딱 요소가 있을 때 그 요소가 어떤 요소 그러니까 요소라는 것은 뭐 헤륨 및 헤파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얘가 어떤 지구 시스템의 요소와 또 어떤 지구 시스템의 요소의 상호작용인지 이런 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